9월 8일 JBC 뉴스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옥중 투쟁 임신간급 1257일째입니다. 1257일째.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지금 현재 광화문발 집회에 참석했다가 8월 15일 날 지금 23일 동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냐면요. 527명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또 더 늘어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 중에서 우리 공화당은 집회를 취소했지만 일부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등 틀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그 당원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 없다. 그 있다 없다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그 달나라 여행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나라 갈 수 있는 여행권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트로 듣고 나서 빨리 댓글 올려주십시오. 그 부분 보니까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없는 거. 예?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조사를 해 보셨으면 아니 527명이 나왔는데 지금 광화문발 또 신속을 목사도 사망했고 또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따지고 보면 정가훈 목사가 개심죄에 걸린 거죠.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재수감 오늘 법원에서 이제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수감 되는데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서 당원 중에서 단 한 명도 안 나왔다. 이게 사실일까요, 진짜? 예? 진짜입니까? 진짜 안 믿기는데요. 아니 527명 중에서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제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12일 전에 이제 광화문 집회 10일 지났는데 우리 공화당에서 이 당원 중에서 코로나 걸린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섣불리 방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잠복 기간이 길게는 14일까지인데 14일까지 내가 기다려보고 방송을 할 걸 내가 괜히 11일까지 기다렸다가 방송해가지고 만약에 이 4일 뒤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 또 무슨 개망신이냐. 정말 저거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 해놓고 말이야. 코로나 확진자까지도 우리 공화당이 지금 제로라고 또 떨고 자빠지고 앉아있다라고 또 뭔가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나 안 하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광화문 집회 8월 15일 열렸고 오늘이 이제 9월 8일입니다. 23일이 지났습니다. 23일 지났는데 제로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어요. 제로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숨기고 있는 거 아니겠죠? 숨겼으면요. 벌써 이 좌파 이 파쇼 정권이 우리 공화당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패대기 쳤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현재 기레기들, 좌파 매체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덤비 가지고요. 우리 공화당 극우정당 코로나 집회 나왔다 하면서 온갖 마녀 사냥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좌파 이 파쇼 정권에서 행했던 그 마녀 사냥 용케 잘 피했습니다. 용케 잘 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케 어떻게 피합니까? 그거요. 용케 피했던 게 이거요. 저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찔. 왜냐? 광화문 집회를 그대로 광화문 집회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아마도 이 좌파 정권에 있어서 이 모든 빌미를 다 제공하고 우리 공화당이 하나의 그 비판의 한 중심에 섰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정강원 목사 완전히 거의 그냥 마녀 사냥 이전에 완전히 그냥 이 좌우가 없습니다. 미통당까지 나서가지고, 미통당이 아니죠. 인민당이죠. 인민당까지 나서가지고 온갖 지금 다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3일 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광화문 집회발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2.5단계 거리두기를 해 가지고요.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죽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지금 2.5 이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 가지고요. 자기 남편이 혹은 다른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혹은 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든지 건전한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야 코로나 와도 월급은 그대로 놓을 것이고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같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앵벌이 하는 방송들 이런 방송들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이 생겨야만 저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건 단점이 있는데요.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광화문발 집회로 인해 가지고 527명이 나왔다. 오늘 현재 어제까지 기준이죠. 오늘 발표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고 결국은 모든 게 그게 사실이 아니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쿠폰을 발행하고 8월 17일 날 임시 공휴일을 만들고 국민 스스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코로나 이거를 이 정책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데 지금 국민들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원체 이 좌파 매체들 온 매체들이 다 광화문발 집회하다 보니까 지금 광화문 집회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 각 보수파 현안 단체들 또 우리 공화당도 천만인 무지운동 석방본부에서 이제 집회 10월 3일 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집회를 그날 10월 3일 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는 댓글만 보면요. 제가 그 반응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집회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10월 3일 날.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10월 3일 날 현재 이 광화문 집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있어서 집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댓글이 안 달립니까? 댓글 달리면 또 분탕 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해야 합니까? 집회를 해야 한다. 예? 아직은 안 해야 합니다.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금 이 댓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 저한테도 이제 그런 말 많이 물어봐요. 광화문 집회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좌파 매체들이요. 광화문 집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신 나간 짓거리라고 해 가지고 뭐 좌파 매체뿐만 아니라 뭐 보수파를 지향하는 보수층을 지향하는 매체들도 지금 완전히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아주 세차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8.15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찾아내느라 방역 당국이 몸살을 앓았는데 이제 휴대폰 끄고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천절까지 코로나가 진정되면 뭐 집회를 열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항명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추세대로라는 3주 뒤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개천절이 포함된 추석 연휴 기간에 또 고향 친지 방문 등 이동 또 자주 해줄 것을 지금 이 방역 당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절기 접어들면 일반 호흡기 질환자까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역 의료 체계 위험이 굉장히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을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 거의 뭐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거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도 이마들은 뭐 세상 똑바로 살면 일자리 있는 거고요. 세상 더럽게 살면 일자리 없는 거고. 아무튼 전 국민은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방역을 희생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 안전을 내팽겨치는 극우 단체들의 집회 추진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의 자유는 소중한 기본권이지만 또 이웃의 생명과 건강, 경제적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라는 것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방역상 필요가 있을 때 집회 시위 제한을 하는 강한 입법 움직임도 있다라는 것들. 지금 우리 어떤 집회 자유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방역상 필요가 있을 때 집회 금지 시위 제한을 한다. 집회 시위에 대한 어떤 이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현행법으로도 상식에 입각하게 판단한다 그러면 개천절 대규모 도심 집회는 금지해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이제 대다수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요.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천절 집회 세력을 아주 응징 처단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 따지고 보면 약간 그분도 점잖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살벌한 경고까지 날렸던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 쪽에 있는 분들 개헌절 집회를 강행하겠다. 또 이제 우리 공화당 천만인 무죄운동 석방본부도 개천절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집회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집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 문제는요. 뭐 제가 여기서 나서 가지고 집회를 하지 마라 해라라는 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당에 있는 또 다른 보수 단체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요. 다만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혁명이라는 것은요. 국민 저항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실패.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것은 그런 끼리 집회입니다. 그것은 집회를 위한 집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회의 목적은 뭡니까? 집회의 목적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나아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억울한 인신강금 또 탄핵 무효의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가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전 국민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다시는 이 친북 정권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더럽히지 않을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국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입니다.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월 3일 개천절, 3월 1일 3.1절, 8월 15일 강복절, 이 세 개의 집회는 대한민국 자유우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집회고 반드시 참석해야 될 집회다라는 그 자체도 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집회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알리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주 피부에 지금 제 스스로도 딱 뭐랄까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에 대한 입장들, 내가 어떤 집회를 하고 내가 집회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한 겁니다. 그 가치, 집회의 자유 가치를 누구도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집회를 하는 당사자, 집회를 주최하는 그 주최자의 어떤 판단이죠. 그런데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권이 그런 정권 아닙니다. 이 정권은 이미 촛불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 정권이 지금 현재 지난 정권에 이 행정부, 그 사법부는요, 당시 이제 행정법원 재판장이 김정숙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저 아줌마하고. 이 청와대발 100m까지 집회 행진을 허용을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나라가 망치지고 나라를 쿠데타 일으키고 나라를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흔들리는 그 자들 앞에는 청와대 앞에까지 행진을 허용시키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여부에 대해서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회를 금지시킨다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전염병 확산 우려가 대해서는 집회를 이제 못하게 한다는,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집회를 영원히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집회를 주최하시는 분들도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우선점을 둬야 되는 것은 우선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봐라,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짓던 저자들, 석방에 짓던 저자들 때문에 지금 또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됐다라는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빌미가 우리가 또 너무 우리의 어떤 걱정거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모를 겁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이번 주 내로는 꺾일 겁니다. 굉장히 꺾일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집회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판단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무감령, 무증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골칫거리고 이제 이게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반발을 해본들 그 자체가 아무런 지금 현재 이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기가 참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이 자칫적으로 집회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지금 이렇게 패대기 당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8월 15일 날 우리 공화당이 집회를 취소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마도 저들의 일바따는요 정강훈 목사 측 아닌 우리 공화당 타작일 겁니다. 저들은 우리 그 정강훈 목사 측은 기독교 신자들이고 또 그들은 그들대로의 어떤 기독교 정신적으로 모여있던 분들이지만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결사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의 어떤 정강훈 목사의 결과 이쪽의 결은 다릅니다. 물론 그 공통적인 결들은 또 문재인 정권 뭐 끌어내려야 된다, 하야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어떤 방법론의 차이는 다르겠지만요, 반문재인 정서만은 있지만 또 그런 방법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공화당이 당시에 8월 15일 날 이 프레임에 안 빠진 거는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고, 또 이게 대해서 이 자체 집회 하나로 인해 가지고 됐을 경우에는 아마 조원진 대표가 감염법 또 뭐 집시법 관련 지금 이 경찰에 고발 고소당해 가지고 불려가고 아마 체포영장도 발부돼 가지고요 잡으러 가고,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 중에서 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인 걸 숨겼다 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사랑제일교회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식으로요, 그 사랑제일교회를 우리 공화당이 대입시키가 본다 그러면요 그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 못 살아남습니다. 그가 지금 집회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고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은요 장기전입니다. 종북좌파 쓰레기들과의 싸움도 장기전입니다. 단기전으로 해가지고 한 번의 집회를 열려가지고 다시 어게인 작년에 뭐 망국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광화문에 한 300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 어떤 사안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자. 저는 우선적으로는요, 이 보수파라고 자처하는 그 단체들, 어디 단체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 지도자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들이 왜 지도자인지 모르겠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집회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이번에 뭐 광화문 집회 현장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확 일하니까 전부 다 토끼버리지 않습니까? 어디가 누군가 어떤 단체들이 앞장서 가지고 뭐 정강훈 목사 측에 있는 뭐 강현재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매일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응하면서 이 코로나 파쇼 독재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뭐 이러던데요. 지금 나머지 광화문 집회에서 있든 없든 간에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서 앞장섰던 세력들은 다 뭐합니까? 뭐예요? 저는 그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사람이 책임을 진다든지 리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희생과 책임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또 만약에 사람들 불러 넣어놓고 이 제3 타작을 했을 경우에는요, 완전히 이 보수 자유우파 집회를 완전히 이제 딱 공구리 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체적으로 잘못하면요, 이 정권이 당신들 집회를 하세요라고 아마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저들의 뒤에 음모가 어떤 게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악치가 있지 않습니까? 풀악치. 옛날에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운동권 애들이 뭐 깜빵에 갔다 오면 해유 받아가지고 석방되고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풀악치들이 많았어요. 풀악치들이. 왜냐하면 가서 이제 적들의 동향을 알려주고요,
일부러 이제 이런 어떤 이 지도부들이 집회하는 걸 혼선을 주고 뭐 집회를 금지하지 말자든지 집회를 해가지고 저만큼 가자든지 앞으로 나가 전진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막 그 가격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속 빨아져 버리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잡혀가고 막 이런 경우가 이 80년대에 대학 다녔던 분들, 운동권에 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불확치가 80년대는 굉장히 많았어요. 어찌 보면 저는 이쪽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작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그런 집회를 이용할 우려도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반의 어떤 이 대비와 방어책을 세우고 집회를 하든 말든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들어갔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집회를 하나 안 하나라는 문제는 그 집회를 주최하겠다는 사람들의 몫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건, 외형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뭐든지 현명하게 오늘 뭐 마치 하루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덤볐다가는요 물립니다. 단디 잘 아세요. 광화문발 교훈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이 우파들은 그렇습니다. 이 광화문 집회에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 재확산이 돼 가지고 이게 됐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대한 어떤 우파들이라면 토론도 한번 벌여보고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 자유우파 운동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우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뭐 조금만 이 어떤 이 산에 대해서 본인과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요 마구마구 비방합니다. 마구마구 비방해요. 그러면 당신이 똑똑하면 당신이 앞장서가 나가면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JBC 뉴스가 어떤 특정 사안의 뉴스를 보도를 합니다. JBC 의견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뉴스라는 것은 발생된 어떤 새로운 소식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게 뉴스예요. JBC 뉴스는요, 자의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발생된 뉴스들, 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알려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들. 뭐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 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인신공격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는 지금 요즘 보면요,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들, 저 사람들이 어떤 자유우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 우리가 건전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좌파들에 있어서 성장 비결은요, 자아 비판입니다. 자아 비판을 그들 스스로 굉장히 합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파들은요, 저는 우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간에요, 인간성 자체가 썩은 놈은요, 자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요, 그건 인간이 아닌 존재입니다. 그거는요, 좌우를 떠나가지고 인간성이 더럽다, 인간성이 쓰레기가 그런 애인데 우파기 때문에 봐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더 쓰레기들은요, 쓰레기 하시처형에 같이 넣어가 쳐넣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 스스로에 대한 프레임이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 일방입니다. 목소리 크고 일방입니다. 누군가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저는 이제 이쪽 바닥에 있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정가원 목사 관련해 가지고 순교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정가원 목사가 한 달 내로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통치하겠다,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하겠다 라고 지난 27일 날 밝혔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밝힌 겁니까? 지난 3일 날 지난 3일입니까? 예, 지난 3일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지어내서 얘기한 겁니까? 정강훈 목사가 왜 순교의 얘기를 하느냐? 자칫적으로 그 순교적 의미가 출구 전략이냐? 가령 예를 들어 오늘 정강훈 목사가 오늘 보석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재수감 됩니다. 자, 뻔히 지금 이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날 것을 뭐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이까지 나서 가지고 이해찬 전 여권 대표까지 나서고 지금 전 국민이 나서 가지고 정강훈 구속시키라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전 목사가 능것없이 문재인이가 약속하면 광화문 집회고 뭐고 하지 않겠다. 약속해라. 약속 안 지키면 나는 한 달 내로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발언이라 봅니까? 이 발언이 용납된다고 봅니까?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오늘 정강훈 목사가 취소 결정을 수감되면요. 정강훈 목사는 순교도 할 수도 없고요. 안에서 죽지도 못합니다. 왜?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뭐 교도소에서 자살한다? 쉬운 건지 압니까? 교도소에서는 자살하기 힘들어요. 뭐 넥타이 끈으로 매면 된다? 볼펜으로 뭐 된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그 교도소 갔다 온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거기서 뭐 연탄 가스 피워가 죽었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어떤 그런 얘기들 자체 그런 결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결기에 대해서 왜 그 얘기하느냐? 정강훈 목사 이꼴 요즘에 자유보수 우파 극우로 다 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 자체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떤 실없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 실없는 소리 때문에 결국은 보수 우파의 운동 향후의 어떤 투쟁력도 약화시킬 수 우려가 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겠느냐. 광화문 집회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를 이제는 떠오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자를 떠올릴 것이고 거기엔 또 극우 세력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프레임의 전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을 때 분명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코끼리가 이미 연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프레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이 정강훈 목사, 거구, 광화문 집회, 순교, 이 얘기를 머리 속을 지우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는 순간부터는요, 이미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그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내 개인의 어떤 피해는 괜찮는데 전체적인 자유우파 국민의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발언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하겠다. 이 자체는요, 종교적인 자유, 내가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내 종교의 신념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그런 순교는요, 최고의 영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순교란 말 자체를 우리 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던 것도 참 부적절하다라고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했던 얘기에 대해서 여론을 보고, 여론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의 어떤 댓글이라든지 또 사람들 언론 보도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라든지 이걸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뭐 일상적으로 와가지고 뭐 인신공격을 한다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정강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신전 존재이고 존경하는 목사 하나님이 볼지 모르지만요, 저한테 정강훈 목사는요, 한낱 목사입니다. 한낱. 저한테는 아무런 게 없어요. 저한테는 한낱 취재원에 불과합니다. 취재원. 저 취재원이죠.
대한민국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좌파들에게 문재인은요, 한낱 대통령으로 보이지만요, 저한테는 그냥 문재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요, 조원진 대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도자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고 있지만요, 저한테는 하나의 취재원 조원진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이 특정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이 사람을 하나의 직급적 대우로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요, 올바른 기사가 나오고 올바른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팩트를 알리면서 그 팩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허위사실 유포 또 감염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당장 지금 이 조사 시기에 대해서 아직 특정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내로 조사합니다. 계속 정강원 해가지고요. 그래서 또 이 법원이 서면 심리를 통해 가지고 입법 집회 참가 금지라는 조건을 어겼다라는 혐의로 지금 이제 오늘 구치소에 재수감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 재수감 이후에 조사 시기 등을 조율할 것이고 또 서울시 보건복지부와 또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이제 이 감염법 예방법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가 정부의 어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에 참석했고 또 사랑제일교회 조사 명단을 누락 은폐시켰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사랑제일교회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에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 해당 고발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2일 날 전 목사가 퇴원한 날에도 전 목사 사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또 당시 이제 경찰은 또 사랑제일교회 또 시설 4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그보다 또 21일 날은 또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런 압수수색,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이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파시오 정권이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안 됐습니까? 사실 그 참모들 이렇게 예상을 안 했습니까? 그냥 막 문재인이 패대기 치면 이길 거로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 결과 경찰은 뭘 확보했고 뭐 거기에서 뭐 교인 명부를 확보하고 또 뭐 이 전 목사의 여러 가지 아마 뭐 자금 관련해 가지고 횡령도 넣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전 목사의 이 각종 뒤집어 씌우는 제명은요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제 예측하건대요 아마 전 목사는 이 정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솔직하게 이 보수파층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그때 전 목사가 놓을 수 있을 것지 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전 목사 이제 이쯤 된다 그러면요 나오기 힘들어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전 목사가 어떤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 중에서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 여론이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녀 사냥죄가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 30년 이상 형을 쓴 걸로 봤습니까? 이런 재판 아닙니까? 판사들이 어떤 그 형량을 정할 때요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여론입니다. 여론.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한 여론들 거의 국민들 거의 90% 이상은요. 제가 그 전에 정광훈 목사 관련해가지고 보도됐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한 갈린 댓글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거지 나머지 거의 98% 전부 다 전 목사를 질타합니다. 빨리 죽어라, 순교해라, 약속 지키라. 아마도 놓을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이 기사를 놓자마자 보니까요. 한 달 내로 죽는 데서는 한 달 내로 죽으라고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자유우파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제가 정광훈 목사를 구속시켜야 된다, 저 사람을 잡아들여야 된다라든지, 뭐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다른 뭐 어떤 뭐 어떤 문재인 정권하고 놀아먹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 없는 허위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정광훈 목사를 비방을 했다 그러면요, 저한테 돌팔매를 던져도 되죠. 저는 정광훈 목사를 비방한 적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에 걸렸을 때도 일각에서 많이 비방을 했지만, 그 비방하면 안 된다, 절대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빠지고 이럴 때는 등 뒤에서 칼을 꼽는 게 아니다. 우리가 홍준표 지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것도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을 앞두고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하는 것, 저는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등 뒤에서 비방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자칫적으로요, 이번 10월 3일 집회도 자칫적으로 잘못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제2의 정광훈, 제3의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집회를 같이 했던 신속을 전 이제 코미디언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제 작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신속을 목사 관련해 가지고도 이 목사님이 작고를 했다 그러면 어떤 댓글들이, 여론들이 이래야 되는데,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아 이거 속 시원하다, 이런 지금 현재 반응이 나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했기 때문에 저래 죽었지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반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집회를 위한 집회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저 좌파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딱 걸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한 번쯤 세상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 그거는 우리 공화당이 조원진 대표가 잘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8월 14일 날 오후 늦게 집회를 취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날 이제 부산에서 부산 김전분 부산 시당위원장하고 또 이제 이한호 전 해운대 구의회 의장님하고 JBC 뉴스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그때 이제 영상, 그때 저는 밖에서 방송 잘 안 하는데 그날 밖에서 이제 영상 촬영하는 와중에, 인터뷰하는 와중에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왔어요. 방송하다가 제가 봤어요. 우리 공화당 집회가 취소됐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이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더구만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좀 내한테 진작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렇잖아요. 서울 부산 오가는데, 서울 울산 부산 오가는데 이게 뭐 그냥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갑니까? 기차를 타고 또 버스와 택시를 타고 또 그냥 거기서 어떤 이슬만 먹고 다닙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다녀야 되고. 제가 왜 간 이유가 뭐냐면요, 8월 15일 날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특히 부산 울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취재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화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사전이라도 이제 기팀을 해줬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내려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도로에 돈을 왜 뿌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방송하는 와중에 있어서 그때 오후 한 3시 반인가 그때 메일이 온 걸 보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감정 제가 턴을 안 내지 않거든요. 아, 잘했다 그랬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그때 방송을 하면 있어서 김전분 부산위원장하고 이한호 의장도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왜? 시도위원장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가 단독으로 집회를 취소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분노를 하는 분들 많았어요. 왜 집회를 취소하느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더욱이 행정법원이 집회 허가까지 났는데 우리도 낑기면 된다라고까지.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당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따라야 됩니다. 당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19 관련해 확산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칫 이게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은진 대표나 우리 당에서 이 집회를 취소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접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14일 날 김전분 위원장이라든지 이한호 의장님 인터뷰라든지 또 지난 그 13일 날 울산에서 있어서 저기 엄지학 위원장 버스 안에서 인터뷰 등 이거는 다 잘못된 인터뷰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당에서 거기에 대해 취소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뭐 코로나 등 이미 일주일 전부터 허평한 장군님이 이 집회를 취소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가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원들이라든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결단이고 교회의 어떤 목사들의 그는 신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기 신념, 이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취소하기 힘들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저는 이 조 대표의 그런 결단들, 그런 결단에 대해서는 저는 오케이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 방송에서 앉아가지고요, 조 대표 관련해가지고 집회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취소했냐고 제가 그렇게 방송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따라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고, 다만 제가 기분 나빴던 거는요,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 누군가가 기침을 해줬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울산과 부산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뭐 내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돈 쓸 일 없잖아요. 13, 14일 날까지 내가 그 울산, 부산 돌면서요. 돈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현재 결과를 봤을 때, 뭐 당시에 우리 공화당 조 대표에 대한 비난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비난이 이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비난이 찬사로 바뀐 게 뭡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지금 23일 지났지만 우리 공화당에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감염 수칙을 무지 잘 지켰다는 것들이죠. 전에도 27일 날 우리 공화당도 을지로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한 3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때 집회를 보면요, 마스크 안 쓴 사람 아예 집회 오지도 못하게끔 나가게 합니다. 거리두기를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감염 예방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이 누군가가 우리가 하자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 중에서는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아이고 아직까지 정부 이게 뭐 거리두기가 안 끝나기 때문에 보면 안 됩니다. 서로 안 보고 이런 것들 잘 지키는 거거든요. 모이 가지고 뭐 어떤 할매들처럼 가가지고 교회에서 뭐 먹다가 걸려가지고 저는 한 번이라도 그런 뉴스가 나올 줄 알았어요. 뭔가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이 뭐 다른 분을 또 이 감염을 시켜가지고 코로나가 또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요. 단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이 비난을 찬사로 바꿨고 이 자체의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현명하게 대치했던 이는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3일도 그렇다고 뭐 이 집회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집회를 안 한다 그러면 알아서 낀다는 소리 들을 것이고, 또 집회를 열 경우에는 또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정가운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사안들을 지켜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조 대표의 원칙은 제가 들어보면요, 당원들이 희생당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원들이 왜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당원들은 절대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당원에 대한 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것들. 이 지도자라는 것은요, 그냥 뭐 앞에서 마이크 잡고 안녕하세요 이라는 게 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앞에 대한 예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고 또 희생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 태극기를 들었던 뭐 각 시민단체들 여러 뭐 수천 개가 있다지만요, 그 수천 개의 지도자 중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뭐 단독 출연시켜 줄게요. 아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자유우파 쪽에서 뽑은 제대로 된 지도자던데요. 어떻게 그 비법이 뭡니까? 지도자 했던 그 비법이 뭐예요? 라고. 제가 이 바닥에서 제가 여러분들 8년 동안 뒤에서 아웃사이드에서 딱 암행어사처럼 감시하고 다녔어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4년 동안 저도 한 번도 한 번 안 빠진 거짓말이고요. 거의 안 빠지고 강화문하고 서울역하고 집회 다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제 혼자서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어디 거기서 불구경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 어떻게 하는가 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A팀 문수가 여러분들 지도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제요.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내겠습니다. 그 지도자입니까? 정가 목사님이 제보해라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태극기 집회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도자예요? 뭐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단 남은 하나가 현재 우리 공화당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 그 남은 하나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요,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려상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한 판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방송 무겁지 않죠? 오늘 방송 무겁지 않는데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설명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내 스스로의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흠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고 현명하게 좀 대처할 수 있게끔 단디합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